예, 먼저 감독님, 배우님들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상영했던 다이얼로그 비 Arriving and Vanishing의 이승원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만든 장주연입니다. 네, 남쪽 항구에는 아직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해서 출연했던 세로 참사로 시작된 단원고 2학년 1반 수행 아빠 이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 곳 없는 연출한 윤재호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갈 곳 없는 에서 김대리 역을 맡은 최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갈 곳 없는 에서 박 과장 역할을 맡은 이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태 연출한 유희수입니다. 예, 제가 앞에 계신 분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감독님께는 이 작품 어떻게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완성하게 되셨는지 제작자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는 개인적인 경험이랑 기억에서 비롯되었었고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애니메이션 작업뿐만 아니라 뭐 작업을 할 때 이제 되게 기억 속에 뭔가 좀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 같은 거를 좀 캡처해서 그걸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강준 감독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 작품을 좀 찍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단원고 희생자분들이랑 같은 나이였고 그리고 수학여행 다녀온 직후였어서 더 그 참사가 좀 가까이 느껴졌었는데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 혹은 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들로 오랫동안 이 사건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연히 진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팽목항에 들르게 됐고 거기서 출연해주신 세 분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우연히. 그래서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저는 그 팽목항에 기업관이 아직도 있는 줄 몰랐고 그 컨테이너가 있는 줄도 몰랐고 거기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 잔상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할 수 있으면 기록하고 싶고 그분들께 작은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지복 선생님께는 이제 감독님께서 그 영화를 찍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제안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모든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텐데요. 어떻게 좀 감독님을 믿고 출연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여러 번 이렇게 이 상영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할 줄 알았으면 제가 안 했을 건데 또 처음에 제안이 들었을 때 좀 망설였어요. 스크린에 담는다는 게 또 그 현장은 좀 어떻게 보면 슬픔이고 고통의 현장이고 또 어떻게 이 몸짓과 표정을 줘야 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지금 벌써 1년 전에 찍은 건데 볼 때마다 쑥스럽고 민망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각색 없이 자연스러운 있는 그 생활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그 진실을 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했고 무엇보다도 세월호를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활동하는 그 목표도 아직 아이들이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또 이렇게 지금껏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세월을 기억하고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처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재환 감독님께 이제 원작이 있는 작품인데 어떻게 이 원작을 가지고 또 영화를 좀 만들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이제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랑 조금 복지과랑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을 하던 과정이 사실 이제 저기 촬영 장소가 뭐 부산에 있는 곳인데 사실 제 이모도 그 자갈치 쪽에 뒤편에 있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떠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원작자가 글을 쓰신 분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글을 쓰셔서 그거를 토대로 뭔가 제가 그 제 어릴 때 동네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하고 바닷가 주변이긴 하지만 그 바닷가 주변에 저기 이제 산동네로 가면은 제 어릴 때 그렇게 뛰어놀던 장소였는데 그곳에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복지과 협의회랑 또 원장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다뤄서 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약간 어떤 전형적인 극영화 방식보다는 뭔가 좀 다큐적인 모습을 좀 담으면서 극영화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최근 이태규 배우님께 이제 공통적으로 시나리오를 받고 좀 받은 인상도 있으셨을 거고 또 맡으신 캐릭터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강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본을 받고 직접 현장에 갔었을 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냥 텍스트로 봤었을 때와 현장에 있었을 때의 느낌이 너무 달라서 진짜 쪽방총이었거든요, 영도에는. 저도 그런 분을 처음 봐서 젊은 사람으로서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돼서 저도 모르게 많은 생각이 들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태규 배우. 네, 저는 세어보니까 윤지호 감독님하고 이 단편만 같이 한 게 네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본 받기 전에 뭐 할래요 하면 일단 한다고 대답부터 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대본을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로 그 현장이 주는 그 공간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장소가 실제로 빈집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뭐 노크를 해도 진짜 없는 집이 태반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이제 그 어떤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봤던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윤지호 감독님이 그 이야기는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일 수도 있다. 또 그 공간에 앉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잘 공감 가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영태 유희수 감독님도 어떻게 좀 아이디어 얻어서 이 작품 완성하게 되셨는지. 네. 우선은 명태라는 영화의 배경이 속초라는 공간인데 또 제가 나고 자란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공간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속초라는 공간이 실제로 난개발로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되게 현대적인 노동의 공간과 아직도 뭐 명태牧장 같은 전통적인 노동의 공간이 공존하고 있는 되게 특이하고 흥미로운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는 세 분께는요, 상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좀 몇 개 더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명태와 작품 같은 경우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소 로케이션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갈 곳 없는도 아마 장소 로케이션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도 한번 먼저 유희수 감독님 이야기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로케이션 헌팅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뭔가 만들어진 공간,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공간을 좀 그대로 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명태 덕장이나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도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항구와 덕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지역 이야기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공감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윤재원 감독님. 네, 사실 이제 영도부터 이제 자갈치 시장부터 영도까지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동네들인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도 다 어르신들이고, 사실 처음에 서명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다가, 우리 이제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거기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을 그 장소에 남아있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도와주는 복지과랑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섭외도 가능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장소 섭외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 기억은 한 몇 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죠. 장준 감독님께는 이제 그 팽목항에 갔다 오고 진도에도 갔다 오시고 하시면 이제 영화를 찍겠다고 했을 때 관련된 분들을 이제 만나뵈야 되는데 만나뵐 때 어떤 그 방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직접 찾아뵈었는지 아니면 좀 어디를 거쳐서 만나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처음에 평택에 갔을 때 세수하는 부모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큐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피칭을 하고 허락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촬영 일정을 세 분이랑 조율을 하게 됐는데 촬영 준비하기 전까지는 다른 것보다는 부모님들이랑 좀 가까워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가 옆에 있어도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 불편해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성훈 감독님께는 이제 그 짧은, 그러니까 길지는 않은 작품이지만 아마 그 작업하는 기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렸을 것 같고 또 작업 방식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애니메이션 특성상 아무래도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좀 회화적인 표현을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라 이제 일부러라도 그런 되게 노동 집약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 속에서만 이제 들춰낼 수 있는 어떤 좀 감정의 질감이라든가 하는 그런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큰 서사적인 부분보다 그 안에 이제 캐릭터들 간에 이제 오고 가는 어떤 기억의 장면들이라든가 그 감정 자체의 어떤 질감이나 그 감정들이 이렇게 파도가 덮치듯이 덮쳐오는 어떤 그런 좀 추상적인 어떤 인상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에 좀 중점을 뒀었기 때문에 그런 회화적인 표현을 좀 더 고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복 선생님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쯤에 이제 촬영이 된 거고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상황인데 아마 또 지금도 또 상황이 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팽목항은 뭐 여전합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 촬영 기간은 1년 됐지만 청소년은 10년 지나서 12년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결국 우리는 그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지만 제목처럼 아직도 이 한국에서 기다리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30대 의미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이들 돌아올 수 없지만 지금 이 세상이 좀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고 사람이 우선인 그런 세상을 돌아오는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풍목항에는 우리 가족들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원거리지만 상징적인 그곳이 그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장소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그런 날이 돌아올 때까지 최소한 그쪽에 우리 기업관을 설립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기업관이 설립되는 그날까지는 꾸준히 저희들이 지키고 또 국민들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최강 배우님께는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소년의 삶을 듣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보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실제 시나리오에 있는 장면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또 그 장소에 가서 느끼신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즉흥해서 흘리신 눈물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 상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시나리오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감독님이 정확한 그림을 그리셔서 소녀에 대한 그리고 또 저에 대한 김대리의 개인 사정에 있는 많은 가화들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김대리도 동생이 있고 또 박 과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와 그 쪽방촌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 제일 잘 해내자, 제일 잘 전달이 잘 되게끔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태규 배우님께는 이제 그 국중에 나오는 이제 대리님하고 다르게 굉장히 뭐라 할까요? 표정도 별로 없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캐릭터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캐릭터로 설정이 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좀 연기를 하시면서 잡아간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혼자서 잡은 건 아니고 이제 대본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확히 말씀해 주진 않았는데 감독님이 나의 어릴 적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고 결국 다시 자신이 복지가가 되어서 그런 공간을 방문해서 그런 일을 사람들을 물중에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미 어느 정도 단련되지 않았을까. 평소에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 공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의 이야기 혹은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다시 공감을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나아가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손 들어주신 분 계신데요. 잠시만요.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편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감독님과 분들에게 질문과 감상이라면 감상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한테 계속 그 위로의 말씀과 이런 마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그걸 TV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와중에도 이게 이렇게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일들이었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져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지켜봤었는데 그때는 저도 좀 어리고 뭐 했던 마음이 있었는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슬퍼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이태원 사건이 있은 뒤에 제가 그런 슬픔들을 많이 더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월호 관련돼서도 이제 조금 이제 와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는데도 기억을 꺼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라도 계속 거기 계시고 이렇게 조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모습들을 보는 게 제 입장에서 또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랬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응원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는데 약간 그런 말들이나 말씀 같은 걸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감독님께서도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셨는데도 요거를 조금 꺼내보게 되신 작품을 만들게 되신 이유나 이런 것들 조금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영화도 감상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팽목항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나눴었는데 처음에 제가 엄마랑 진도에 여행을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아니까 한번 들렀다가 오자 하면서 갔던 건데 이제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저기 계신 신부 어머니께서 본인들은 최대한 연극이나 뭐 이렇게 매체에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쓴다, 공연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도 이 다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그 자녀분들의 또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저한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욱 선생님 뭐 좀 더 보충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우리 장 감독이 그 우리 우리 아이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이렇게 세월호를 관련해서 이런 다큐를 찍는다라고 했을 때 기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장 감독이 기특하고 또 세월호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좀 망설였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또 관객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 더 질문 받을 시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없으시면 그럼 제가 뒤쪽에 받고 그러고 나서 마이크 드릴게요. 먼저 중간에 계신데요.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면 옆쪽에 계십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태 작품 연출하신 유희소 감독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작품 너무 잘 봐서 격세지감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것들과 세월이 지나면서 좀 시대에 맞게 혹은 환경에 맞게 변함에 있어서 그것의 격차를 저도 되게 젊은 사람이지만 많이 느끼는 편이고 서울의 한가운데 살면서도 되게 옛것에 대한 정치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좀 필수불가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또 그거에 대한 사명감은 없으면서도 누군가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아까 작품 기획하셨을 때 본인의 고향의 모습이 변함에 해서 처음에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만드시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지방에 소멸되어가는 지방 전통의 무언가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일종의 사명감 혹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명태라는 영화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전통적인 어떤 노동의 뭔가 공간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해 영화의 오프닝에 나온 대사처럼 동해 바다에서도 명태가 사라지고 영화 안에서 진철의 행방도 묘연하고 영화가 일하는 덕장이나 본인의 집도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명태가 이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물질적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사명감이라고 하면 뭐 좀 거창하지만 지역에 있으면서 뭐 이런 난개발 때문에 아직도 속초는 좀 몸살을 앓고 있고 사람들은 좀 아직 재개발에 대한 얘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나왔잖아요. 재개발에 대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오색 케이블카라고 그 설악산에도 막 케이블카가 이번에 들어섰는데 되게 수십 년 동안 투쟁했던 어떤 건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최근에 뭐 조건부 동의하면서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고 조금 뭔가 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가운데 쪽에서 손 들어주셨었는데요. 네, 이쪽에 계신데요. 앞쪽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계십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버님 이름 네, 까먹었어요. 이재석 선생님. 네네. 근데 그 전에 질문하신 거를 잠깐만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유희수 감독님이랑 같은 지역 출신인데요. 정말 풍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고층 건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막 볼 때마다 되게 화가 나고 너무 이게 너무 자본주의의 힘이 너무 이 지역의 환경을 너무 심하게 잠식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 속초가 그냥 지나다녀도 산이 보이고 제가 서울 갔다가 다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만들어주신 유희수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버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전에 좀 어쨌든 10년 동안 거기를 지켜오셨는데 또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존중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 거고, 근데 조금 이게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저희는 여기 와서 또 접했으니까 또 저도 이제 잊고 있다가 생각을 하는 건데 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을지 좀 아버님한테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 말고도 또 기억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 사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선 세월호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또 질문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세월호 참사를 겪기 전에는 참 평범한
신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고 또 사회에 세금 잘 내고 그러면 내 할 돈이 다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그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사고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돌아올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희생이 헛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 길은 더 이상 저희 같은 유가족이 이런 참사로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족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잃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세상을 진짜 떠나고 싶은 생각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을 희생만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그걸 우리 손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싸워왔고 그런 세상을 더 이상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재난 참사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풀이되고 있고 일례로 뭐 이태원 참사 같은 오송 지하철 참사, 최근에는 나이셀 화산 참사 등등 앞으로 또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참사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이 발품을 멈춰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토대와 출발은 역시 진상규명인데 10년 동안 싸워왔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조사기관과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를 해왔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과 또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성의 없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뭐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성역의 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싸움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목적은 말씀드리듯이 정말 모든 이윤과 권력의 탐욕을 떠나서 그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사람이 우선되고 안전한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목표이고 모든 정책을 이뤄낼 때 그것이 기초도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 참사가 발생하고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이런 그 사회 병폐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 그리고 의식해줘 또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경각심이나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법을 생명의 기본법이라고 그걸 개정해가지고 모든 안전사고의 의지를 정치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정책의 기본 법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상영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앞에 계신 분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승원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먼 길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오늘 영화를 본 이 시간을 저희가 함께한 오늘을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포스터 작게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상영에 관람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월호 참사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크든 작든 영화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립영화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영화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독립영화 영화들을 예술 영화들을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창작자들도 충분히 힘을 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첫 시장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관 많이 찾아주시고요. 독립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건강하세요. 좋은 작품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되게 또 영화 작업하는데 같이 큰 도움 주었던 스태프 친구들도 와줬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고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준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바깥에 로비에 나가시면 감독님께서 아마 전달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